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CWB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WB 시험과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관을 에드먼튼이랑 캘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CWB 시험에 관한 내용도 조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WB 시험은 굉장히 이렇게 많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FCAW랑 SMAW를 많이 씁니다. 이제 현장 쪽에서는 종종 이제 SMAW를 이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스트럭처 샵장에서는 그 FCAW, CWB 티켓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원지부터 뭐 포지까지 그 이제 올 포지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왜 요구를 하냐, 이 CWB 그룹 내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 이제 웰딩 프로시저 퀄리피케이션을 지금 보면, 이걸 잠깐 이제 좀 내용을 조금 이제 보도록 할게요. Under CSA 스탠다드 W471 그리고 W472 뭐 W186 이게 그 관계된 그 법령이라고 해야 되나, 규칙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그 all CWB certified company들이 are required to submit their welding procedures to the CWB 그룹. 이 CWB certified 된 그 컴퍼니들이 이 프로시저를 따라야 된다. 그 이제 CWB 그룹에서 제공을 하는 그 웰딩 프로시저를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요구가 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이 스탠다드를 따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 누가 CWB 티켓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적어요. 번호로 돼 있죠. 이제 번호를 적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주처에 CWB 티켓을 가진 누구누구가 용접을 했다, 뭐 제 이름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제품을 용접을 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이고, 이 사람들의 뭐 CWB 티켓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CWB 설티파이드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CWB 티켓을 따야 되는 거예요. 이 CWB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안 쓰이는 곳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다수는 아니고 대부분은 이 CWB 를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임맨이 없어도 CWB만 가지고도 용접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시급을 조금 이제 더 낮게 줘도 되니까, 전임맨이 아니니까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CWB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맵이 나오죠. 맵이 나오는데 이제 CWB 테스트하고 에드먼튼이라고 쳤거든요. 그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리얼하고 그 장소를 치면 이쪽 장소 근처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CWB라고만 치면 그럼 캐네디언 웨스턴 뱅크라고 그게 많이 떠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CWB 테스트라고 쳐야 이제 관련 기관들이 나오는데, 이제 에드먼튼에서 남쪽으로 한 20분 떨어진 거리에 니스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제 공장 지역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CWB 그룹의 그 지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뭐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행사들을 하고요. 그리고 시험도 이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습은 이쪽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 CWB 그룹도 그렇고 퀄리매트 같은 경우에도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 이제 기계가 약간 달랐거든요. 퀄리매트 같은 경우에 시험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GRB랑 클락을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리고, GRB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는 데는 조금 더 비싸요. 그 시간당 35불이었고 클락 같은 경우에는 25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GRB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가르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을 본 곳에서 이렇게 바로 연습을 한 곳에서 시험을 바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같은 세팅에 같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른 데로 가게끔 되면은 약간 좀 포지션도 조금 이제 바뀌게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있거든요. 시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세팅까지 해야 돼요. 근데 세팅이 처음 하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시험을 보기 전에 세팅을 이제 끝내놓고 해야 되는데 처음 딱 간 곳에서 시험을 바로 보게끔 되면 조금 이제 헷갈리고 헤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끝내야 돼서 보통 하루 전날 정도에는 조금 이제 가가지고 그 이제 시험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RB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 이제 GRB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실내를 보면. 그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클락이 조금 더 잘 돼 있어요. 그렇고 여기서 테스팅을 이제 보면 이게 다 그 CWB 시험들이거든요. CWB 시험들인데,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치는 거는 FCAW, SMAW, 올 포지션이고, 올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4개거든요. 이제 아래 보기, 뭐 옆으로 그 수평선, 그리고 버티컬 있고요. 수직으로 올리는 게 있고, 그리고 오버헤드 위로 이게 보면서 하는 게 있는데, 시험 하나당 그 150불이고요. 그래서 4개를 다 치게끔 되면, 그러면 이제 4개니까 600불이죠. 600불. 그 여기 보면 CWB Procedure and Rules PDF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누르면 제가 이미 찾아놨는데 이 서류가 떠요. 4장짜리 서류인데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데들보다 알아보기가 쉽고 좀 잘 되어 있습니다. Rules and Regul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그 캐나다에서 인치의 단위를 조금 이제 많이 쓰거든요. 1/8이라고 많이 해요. 그리고 1/8 인치라는 거죠. 이거는 그 봉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80는 그 이제 일렉트로드 사이즈인데 용접봉이에요. 용접봉의 넘버고, 한국에서도 이거 쓰는지 어떤지는 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3/4 hour이라고 하거든요. 45분. 그 시험 시간이 쿠폰당 이제 45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테크닉. 어떻게 이제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팁들에 관해서 이제 나옵니다. 관련된 설명들이. 그 언더컷은 이 정도의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그 도납 빌드업 위로 쌓였을 때 3m 넘게, 그러니까 너무 높게 쌓으면 안 된다. 1/8 이상으로 그 캡이 이제 끝나면은 그 표면 그 마지막 그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너무 높게 올라오면은 또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쿠폰에 관해서 설명이 이제 나와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양쪽에, 그리고 이 공간을 얼마큼 벌리고, 이쪽은 90도, 이쪽은 30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일하시고 있는 현장에서도 만약에 철판떼기가 있다라고 하면 대충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맞춰놓고
이제 연습을 조금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1GF, 뭐 2GF, 3GF, 4GF, 4GF는 오버헤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쌓는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뭐 이런 거 incomplete fusion 같은 경우에 뭐 조심을 해야 되고, 뭐 슬래그가 이쪽에 끼는 거, 그리고 언더컷, most common type of basel이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실패를 한다, 이런 거를 주의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뒤에 이렇게 까봤을 때 밴딩 테스트 들어가거든요. 이제 기계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일정 모양으로 이제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제 밴딩 머신으로 뒤에를 깝니다. 그 이제 밴딩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파괴된 데가 없고 구멍도 없고 하면은 이제 그 문제 없이 끝나는 건데, 그 중간에 이렇게 파인 데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크랙이 간다라든지 뭐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페일인지 이러한 설명들에 관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 시험을 보러 가서 인스트럭터가 그 지원자가 조금 이제 하는 것도 조금 이제 괜찮고 뭐 비주얼도 괜찮고, 그리고 딱 봐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이 페일에 해당이 되는 게 살짝 나왔다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조금 넘어가 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백을 보거나 할 때도 그렇고 시험을 막 그렇게 까다롭게 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하는 거 보고 너는 뭐 괜찮으니까 그냥 바로 끝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제 하는 게 어설프다, 그리고 이제 초짜의 티가 좀 많이 난다 이러면 이제 매번 껌껌이 이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페일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조만한 게 나와도 좀 더 꼼꼼히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좀 더 자세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이제 GRB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컬리지 같은 경우에도 저닝맨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비프레셔를 딸 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면, 그러면 비프레셔를 연습을 조금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근데 내가 실력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GRB라든지 아니면 뭐 컬리지라든지 뭐 클락이라든지 이렇게 이 트레이닝 코스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저닝맨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아월당 35불이고 60아워를 했을 때 1694불이다. 이게 초보자들한테는 이 돈을 내고 그냥 하는 게 훨씬 쌀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압사가 나왔는데, 압사가 보인 김에 잠깐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비프레셔 같은 경우에 그 압력을 받는 파이프들 같은 경우에는 압사에서 이제 시험을 주관을 하고 이 압사의 티켓을 따야 되고, 그 외에는 CWB 티켓이 많이 요구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쪽에 뭐 파이프라든지 조금 이제 중요 부위, 그 압력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위는 거의 압사 티켓이 좀 필요하고요. 압사는 보통 이제 비프레셔 티켓이에요. 그 비프레셔 티켓이랑 뭐 티그 시험 같은 거 조금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거의 CWB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금방 가요.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에 관해서는 이제 다루었고, 이제 클락 같은 경우에 클락 이제 보인 김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클락은 조금 이제 처음 오시면은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는 클락을 꼭 이제 가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그 시험에 관한 정보들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 시험도 그렇고 뭐 취직이랑 뭐 이민이랑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이제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한국 용접사분들이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연습을 하실 때 클락에서 조금 이제 많이 모이거든요. 연습하기에 이렇게 적당한 장소라서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정보를 교환을 해요. 친분도 조금 이제 나누고,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클락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 어디에서 일해? 뭐 어디에서 왔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거기 일은 어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거든요.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그리고 클락 같은 경우에는 그 리셉션이라든지 그 이쪽 사무실 쪽 직원들도 되게 좀 친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하면 뭐 이런저런 정보도 주고, 그리고 그 인스트럭터 코스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그 이력서를 내고 이제 클락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의 지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디스패치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력서를 클락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그 회사의 리스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쪽 회사에다가 이렇게 바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뭐 그렇게 잘 뽑히는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로 클락이 조금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CWB 테스트하고 레드디어라고 지금 쳤어요. 이거 어딘지 모르겠네. 아, 제가 전에 찾았던 거랑 조금 이제 다른 정보가 나와가지고. 네, CWB 테스트하고 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 이제 아까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왔거든요. 한 군데가 어디가 나왔냐? 레드디어 컬리지가 나왔습니다. 레드디어 컬리지가 나왔고, 그 이게 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냐면요. 그 이제 레드디어 컬리지에서 그 AIT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드디어 가가지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이 레드디어 컬리지에서 보는지 안 보는지, 뭐 CWB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AIT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그 컬리지에 바로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웹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래.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이제 컬리지 사이트로 들어오면 이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마 AIT 센터에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이쪽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거리도 한번 볼게요. 이미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제 캘거리에서는 여기 한 군데에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뭐 다른 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웹사이트도 미리 한번 봤는데, 서비스를 보면 일반적인 그냥 용접 회사예요. 용접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테스트 센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이제 여기에서 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온라인으로도 그 등록이 가능한 것 같아요. 뭐 포지션당 155불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FCAW 같은 경우에는 원 포지션에 180불입니다. 예, 클락보다 클락이나 GRB보다는 조금 이제 더 높네요. 아니, 프랙티스가 지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먼데이, 뭐 튜즈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모닝에 그 8시부터 이제 하고, 예, 그래서 4hour, 월 5hour, 그 이제 4hour에 뭐 140불, 뭐 5hour에 뭐 170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컨택트 인포메이션은 이쪽에 나와 있고요.